사연 채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듣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는 엠버라고 합니다. 엠버 씨는 13년 전에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면서요?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의 여정이 모두 한국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정말 한국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요. 영어 하나면 어느 나라에 가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영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언어를 의사소통만을 위한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제게 언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도 감정이 통하고 생각이 전달된다고 느껴져서 마치 마법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외국어를 찾아보는 것이 취미가 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 18살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통해 1997년에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었다는 것에 놀라웠고, 왜 한글이었을까 하는 상당한 호기심이 생겼던 저는 훈민정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본 훈민정음은 상당히 단순한 문자 같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때도 한글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무척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며 유학을 권유하셨어요. 저 역시 직접 한국으로 건너가 문화,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익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동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들도 꽤 있었던 터라 제가 한국 유학을 간다고 하니 친구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죠. 의아함을 넘어 유학을 동양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적 시선에 가까웠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가는지 말도 안 된다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한글을 배우기 위해 간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웃더라고요. 한국인들이 영어를 써야지 왜 영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냐고요. 한국어를 배워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서 무시했어요. 한국어를 쓰는 영국인이라니 이상하지 않냐며 제 앞에서 저를 비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에 자신이 있었어요. 통역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라의 언어를 통해 교류를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저는 10대 때 훈민정음으로 한글을 알았고 한글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웠죠. 그리고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상태였기에 한국이 제게 어떤 행운을 안겨줄지 무척 기대되기만 했어요. 특히 한국 문화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흥행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슬슬 한국 문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한국 아이돌의 팬덤이 엄청나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통역과에 들어가 프랑스나 스페인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선택했다고 친구들이 무시했을 때에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이나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처음에 한국 유학을 3년 계획을 잡았는데 살다 보니 한글을 넘어 한국 문화 산업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졌어요. 결국 자연스럽게 첫 직장을 한국에서 잡게 되었고 8년이란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은 견고할 것 같던 유럽의 벽도 부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친구가 제게 BTS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제가 한국 유학을 선택했을 때 가장 바보 같다고 비웃던 친구가 말이죠. 그 친구는 BTS를 시작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더니 2018년도에는 평창 올림픽을 보러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국 여행을 하는 동안 제게 통역을 부탁하더군요. 그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세계를 사로잡을 시작이요. 저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바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미 영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흠뻑 빠져있는 10대들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죠. 한국 문화에 빠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궁금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영국 런던에 한글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8년간의 한국 생활을 토대로 현지인들의 지방 사투리까지 제대로 번역할 수 있던 저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동반 상승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언어를 완벽하게 배우게 되면 더욱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제 학원에 처음으로 한국어 수강을 신청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를 비웃다 평창 올림픽까지 관람하러 한국을 갔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평창 올림픽에서 즐겼던 한국 문화에 빠져 드라마까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나이 아저씨 드라마를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친구는 문화를 통해 나라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저에게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그 친구 역시 2년 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가 유일하다는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던 시대는 끝이 난 거죠.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의 한국 문화는 가히 신드롬급이었고 파급력 역시 대단했어요. SNS가 활발해질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 열풍 역시 높아져 갔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IT 발달로 집에서도 한국의 모든 것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번역까지 요청을 받게 되었고 더욱 바빠졌었죠. 그러던 중 2019년도에 한류바람에 발맞춰 영국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더 많은 한국인들과 영국인들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 전문 통역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루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에 빠졌다가 한국의 음식과 스타일, 그리고 메이크업까지도 찾아서 즐기게 된 만큼 한국을 더욱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저의 통역과 한국어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해요. 한때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두 나라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영국 사람들의 한국 사랑은 쭉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 역시 영국을 사랑해주는 만큼 그 안에서 더욱 제대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국 런던에서 한글 통역 전문회사 대표로 계신 엠버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니 한국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